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왔는데 월요일도 장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네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완전히 남북 경협주를 위한 남북 경협주의 시장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든 자금이 지금 남북 경협주로 집중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남북경협주가 이런 상승을 보였죠. 섹터마다 돌아가다가 또 뭔가 이슈가 나와서 내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가. 근데 저도 지금 이 시점 제가 인트로 오늘 방송 시작 인트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슈가 존재를 할 거고요. 지금 북한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북한과 한국의 주변 국가들, 중국, 러시아 각각의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작년 11월 달, 즉 오늘 시장을 올렸던 거는 어, 지금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폼페이오 미국 장관이 이제 김영철과 이런 정상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지금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말이 나오면 좋죠. 근데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흐지부지 되고 취소가 된다면 또 힘든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지금 남북경협주를 매매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지금 해서는 안 될 게 이런 미수, 신용, 몰빵이거든요. 남북경협주가 그게 있어요. 이 한방이 굉장히 강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에 급등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 뉴스에 의해서 급락을 해버려요. 그 급락이라는 게 개파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10%, 15% 개파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맞으면 일단은 미수는 시작하면 깡통이에요. 이거는 미수는 깡통 나요. 거의 대부분. 신용은 회복 불가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죠. 이 미수 신용 몰빵이었다면 그러니까 특히 남북경협주에서는 이걸 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예정된 그리고 예상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감흥이 없었어요. 당연히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시장은 떨어졌고 조정을 받았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여기서 오르면 안 되거든요. 오르면 급락 나올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고 떨어지면 이제 서서히 내리겠죠. 하루에 0.5%가 될지 0. 몇 프로가 될지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이렇게 완만한 조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런 이평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내려와 준 게 저는 오히려 낫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나올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올 악재에 대해서 그 악재에 맞는 하락을 하는 거고 저항 구간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약세인데 이게 이 부분에 제약 바이오가 있는 거고 이제 전기전자가 들어 있으니까 그 전기차도 있죠. 이런 부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묶여 있어요. 안 봐도 이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지수가 빠지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일단 시장이 상승하려면은 이제 전제 조건이 외인이 무조건 들어와 줘야 돼요. 외인이. 왜냐면 기관이 매크로 자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바닥을 잡아주려고 이제 바닥을 잡아준다라기보다도 바닥을 방어하는 애들이 금융투자예요. 금투 기본적으로 금투 애들이 방어를 하고 여기서 팔 때 이 물량을 개인이 잡으면 안 되고 외인이 잡고 끌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오늘 좀 선물을 좀 적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내일 좀 봐봐야 되겠어요. 수급의 연속성은 좀 확인이 필요한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급의 연속성이 있어야 대형주가 살아나요. 대형주가. 그리고 지금 남북기업주 관련해서는 좀 뭐 매매를 하되 비중은 몰빵으로 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 리스크는 항상 남아 있어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죠. 예전에 트럼프가 나 김정은하고 안 만나 한 날 마이너스 20% 나오고, 그 바닥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점상 나왔어요. 그리고 강한에는 이래서 딱 3일날 2배가 나왔어요. 2배.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이 상황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과거를 리바이벌 한다면 그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점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꼭지까지 올라갔어요. 이 꼭지까지 올라갔다가 정상회담 이후에 이 꼭지까지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빠졌죠. 정상회담을 고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급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현금 필요하죠.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이 급락에서 우리는. 이 급락에서 미리 얘들은 한 번 정도는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잡을 수 있다. 저는 이거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주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그냥 이야기했던 게 농업주 개성공단 말씀드렸었고, 광물이 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국내야를 필두로 해서 상한가를 하나 보냈고, 이 금요일 날 한국내야가 상한가 가고 나머지가 다 무너졌어요. 나머지가 다 무너지고 얘네는 좀 비실비실하고 오늘 내야만 좀 갔고, 그 장 막판에 농업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금요일 날 농업이 금요일 날 상승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이게 조비가 좀 대장을 할지 알았는데, 일단은 금요일 날 이게 이제 상승률이 2위였으니까 얘를 잡으려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얘가 오늘은 대장이 돼버렸네요.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지금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차트상에서는 얘가 좀 좋아요. 고점을 넘었으니까. 그리고 상한가고 뭐 어제 한국내야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 도치 나왔죠. 한국내야. 얘도 내일 십자 도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잔량이 적어요. 잔량이. 상한가 잔량이. 지금 특징인 것 같아.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장 후반에 이렇게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날 털어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최근. 그 특징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유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나를 거고, 그 다음에 차트 좋은 게 대유 아시아 종묘 정도 될 거예요. 얘가 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를 넘으면 매물이 적어서 좋은 거죠. 매물이 적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돼 있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기에는 이런 매물을 다 뚫고 가야 되는데 이 위쪽에서 올라가는 애는 여기만 뚫으면은 매물이 없으니까 조금 가볍게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차트의 순서를 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곡물 쪽 반등은 나와줄 것 같고요. 금일 조비는 제가 원래 어제 설정해줬던 라인까지는 한번 갔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일정 부분 내일 수익 실현 해버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금강산 아니 그 남북경협주 안에서 순환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습니다. 원래 대장, 철도, 그 다음에 아난티 필두로 해서 현대 엘리베이 잘 가고 있고요. 금강산, 아니 개성공단은 제가 봤을 때는 ING예요. 이거 안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ING예요. 이거는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면 스몰 딜이 일어나겠죠. 스몰 딜, 큰 딜 말고 스몰 딜. 왜냐면은 비핵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는 주고 받긴 해야 된다. 근데 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농업은 재수치어가 나왔어요. 인도적. 그래서 얘는 좀 올라갔고, 광물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광물은 뭐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고, 농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는 거고, 개성공단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제 생각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은 아직 ING 같고, 지금 이 다음에 움직일 섹터를 저희가 한번 봐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같이 조정받으면, 시장이 같이 조정받았을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전에 가장 셌던, 뭐 자금이 크고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금강산의 현해를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안전하니까. 시장이 남북경협주가 조정을 받으면 현해를 잡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 쪽이 개성공단 쪽이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 쪽. 그리고 이 다음은 뭐가 될까? 저도 좀 고민입니다. 저 좀 보고 있고, 오늘 뭐 많이 올랐어요. 안간 섹터가 뭐 산림도 좀 움직였고, 보니까 산림 쪽도 이건 사업도 움직였고, 뭐 뭐라 해야 되지? 강관 쪽도 좀 갔는데 별로 약하고요. 근데 이 고점을 뚫고 가는 섹터는 아직은 안 나왔죠.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기존 대장이 철도니까 얘네가 못 가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모든 섹터가 갈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철도를 하란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 섹터를 안 본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순환을 돌린다면 철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시나리오를 세웠고, 이건 장중에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종목을 언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낫고, 그리고 수소 17일 날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이 발표돼요. 경제 로드맵. 이제 그 전에 이런 뭐 리포트도 나올 거고, 뭐 호재도 나올 거고 막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뭐 고점에 물려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하고, 얘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도 조정은 받고 갈 거예요. 이 조정은 받는 지점이 이제 익절하고 나중에 더 싸게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수소도. 왜냐면은 그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정책 발표가 17일 날 일단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좀 많이 오르던지 그 전에 오르던지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데, 5G가 여전히 네, 수급이 있어요. 수급이 살아 있어요. 그냥 천천히라도 어디선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기관 외인 다 팔고 있는데 그 수급이 들어온 점은 좀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수급 보면서 갈게요. 지금 오늘 선물 쪽에서 시장을 다 무너뜨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물이 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외인이 장 초반부터 선물 매도하기 시작해서 5천원까지 매도했었어요. 그러니 장 분위기 자체가 오늘 대형주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형주 쪽은 오늘 쳐다도 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이 깨지면 IT도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IT 쪽 못 보는 거고, 그리고 중국
상승 출발했어도 지표 발표되면 빠질 거 알았으니까 시장은 보수적으로 봤으니까는 오늘은 무리한 매매는 안 했죠. 안 하는 게 맞았고요. 지금 문제는 시장이 이게 지수를 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를 무지하게 파네요. 이런 부분. 그리고 오락섹터, 엔터 쪽 좀 많이 빠졌고 이런 부분이 금일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지속적으로 지금 얘네가 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외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 그럼 일단 상위는 여기서 여기 안 올라가서 내려와 줬으니까 어차피 이 라인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루, 이틀,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오늘 이제 조정 받아서 내려올 거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보니까 뭐 느슨하게 내려와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21선하고 올라오는 거 5일선 뭐 중간선에서 움직이겠죠. 이 박스를. 그래야 이 내려오는 이 21 이평을 돌릴 수가 있어요. 위로 돌릴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이 아래까지 안 내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 내려오기를. 근데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셧다운이 좀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모로 좀 네, 불안 요인이 생기죠. 특히 이게 되면은 이 다음 달 2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안 좋아져요. 특히 고용 쪽이라든지 그런 쪽의 지표 자체가 안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국 증시는 딱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받았으니까 저는 네,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충 2200, 2020포인트 이 언저리 안 깨고 갈 거예요. 이 언저리에서 203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건데 이때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이때까지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제약바이오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 지수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빠지면 제약바이오가 좀 힘들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삼성전자 먼저 보고요. 여기까지는 좀 테스트하고 조정받고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지금 내려오네요. 일단은 외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 포지션 좀 더 보고 삼성전자가 잡히면 대형주 네,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주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보면 여기 160만 주 매물을 개인의 매물이에요. 이게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외인이 팔았죠. 외인이 판 물량, 이 쌓였던 물량을 여기서 외인이 잡았어요. 다시 외인이 잡았어요. 여기서 300만 주 잡았으니까 이 라인 받쳐준 거라고 저는 봐요. 얘가 그래서 대형주는 아직 안, 이 반도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삼성전기도 지금 수급적으로는 안 좋죠. 오늘 리포트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바닥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 이 장기 박스가 굉장히 오래돼서 최소한 반등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갈 걸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얘가 좀 힘들어도 좀 보시면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급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수급으로 얘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수급으로 날마다 어차피 공매도 하고 있고 금요일도 공매도 나왔나 모르겠네.
항상 얘는 공매도가 많았으니까요. 항상 공매도를 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라젠 지금 제약바이오를 왜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셀트리온은 그나마 꾸준히 사는 주체가 있네요. 연기금이 33만 주씩 계속 사고 기관 애들이 다 팔았구나. 오늘 제약바이오는 HLB가 좀 많이 빠졌네요. HLB가 많이 빠지고 바이오로메드 바이오로메드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봐봐야 되겠네요. 시간 외에 왜 오르는지. 그러면은 아무튼 제약바이오는 뭔가 또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준 게 없어서 조금 네 시장에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파미셀은 오늘 한번 저는 보고 싶었는데 시장이 좀 빠지고 있길래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와 준다면 네 보고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런 라인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해서 이 잠박스 그리다가 올라가 주기를 네 바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업주 좀 볼게요. 현대엘레베이 이거는 진짜 그 신규가 따라 붙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얘가 음봉으로 빠질 때마다 잡아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렇게 있다가 한 방에 확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잡기 힘들어요. 얘는 음봉 나오면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언젠간 기회 주니까 기회 주면 잡는 게 나을 것 같고 섣불리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그다음에 재룡전기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딩하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 홀딩. 인데프도 마찬가지고요. 얘가 절대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응축하고 올라가면은 네 2차 파동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고점 뚫고 고가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고가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지전자 5G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근데 얘가 좀 빨리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너무 좀 질질 끄네요. 질질 너무 오래 끄는 거는 또 그렇게 좋진 않은데 행보를 일단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바닥도 그렇게 많이 빼지를 않습니다. 21선을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은 이거는 네 기본적인 틀은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격이 과다해서 그러는데 대장이라 그래요. 대장이라 얘가 뭐 급등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양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좋죠. 이제 얘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얘인데 이 21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뚫고 갈 거예요. 저는 5G를 다 굉장히 양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특수건설 좀 관심을 갖고 이거는 한번 내일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특수건설 그리고 아시아 종묘도 네 내일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뚫으면은 이제 고가권 뚫으니까 돌파 매매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좀 어렵죠. 호가창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유도 여기 매물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런 거는 내일 시가 이하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가 이하에서 근데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보셔야 돼서 이걸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가 이하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유 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렇게 조정 많이 줄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네, 이 자리 힘들게 돌파한 자리가 오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이런 자리 2만 1,000원, 2만 1,600원. 잠시만 맞나? 그 정도까지는 안 오고 22,000원. 22,300원 정도 이 라인이 오면 한번 대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근처 라인 오면 한번 대응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좀 더 위 라인까지 해서 네, 그 정도 22,300원 라인 정도 한번 보고 싶고, 저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 목표는 여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가에 샀다면 반등하면 매도하는 게 맞죠. 지금 여기 한 방에 못 돌파해서 매물이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얘가 셌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얘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셌던 애니까. 지금 경롱은 지금 돌파해 버렸고요. 이거를 돌파했고, 경동이 돌파했으니까 내일 한번 갭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갭 뜨면 아마 한국내화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마감하고요. 이따 밤에 한 9시 반 정도 해서 라이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많이 참여하셔서 네,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지금 카페가 있으니까 그 카페 오셔서 가입하고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뭐 질문이라든지 하면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수시로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짱구 박사였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